시대는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크고 묵직한 스마트폰이 대세였다면 얇고 가벼운 스마트폰이 대세가 되는 혁신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언박싱 생각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부셔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에어 보조 배터리를 리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리뷰하다가 부서지게 된다면 저보고 부숴보라고 시킨 선배님 때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 아이폰 에어 화이트 색상으로 구입했는데요. 스마트폰이 점점 얇아지는 세상에서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구입해봤습니다. 마침 초슬림 스마트폰의 시작 25Hz를 리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인데요. 과연 애플에서 출시한 슬림한 스마트폰은 어떤 모습일지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되더라고요. 무게는 165g, 25Hz와 비교했을 때 살짝 더 무거운 무게로 들어서 비교해보면 미세하게 더 무겁다는 느낌. 더 무거운 무게이지만 25Hz에 비해 조금 더 얇은 두께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살짝 더 곡면으로 처리된 프레임으로 인해 조금 더 얇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렌즈 두께는 왜 확인 안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보다 보시면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은 유광 처리된 티타늄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경도는 5번에서 미세 스크래치가 발생하는 모습으로 지난번 리뷰했던 17%의 아노머식의 알루미늄보다 스크래치 내성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경도 9번에서 미세 스크래치가 발생하는 카메라 컨트롤 버튼을 제외하고는 티타늄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얇은 스마트폰이 휘어지진 않을까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검증했기 때문에 굳이 내가 할 필요까진 없어 보였지만 선배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구부려봤습니다. 젖먹던 힘을 다해 구부렸는데 멀쩡한 모습으로 휘어질 걱정은 따로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검증했고 다들 튼튼하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경도는 5번이었습니다. 스크래치 내성이 전작보다 낮아졌다는 뜻으로 맥세이프 액세서리를 잘못 사용하면 조금 더 쉽게 젖어질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화면만 잘 나온다면 아무 문제 없고 전면 세라믹 실드2는 충분히 튼튼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도는 8번입니다. 약한 힘으로 긁어봤을 때 경도 7번까지는 표시되지 않았고 강한 힘에서 조금씩 표시되는 모습은 17%의 세라믹 실드2와 굉장히 유사한 모습인데요. 어떤 이유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살아는 있기 때문에 에어 보조 배터리도 확인할 수 있어 참 다행이었습니다. 충전 속도는 미리 확인해봤는데요. 유선으로 충전했을 때 최대 속도는 18, 20W 조금 안되는 속도로 조고속 충전을 지원하던 25Hz와 꽤 닮아있는 것 같다는 느낌. 하지만 낮은 배터리 용량과 더 느린 충전 속도는 좀 많이 아쉽다고 느껴지는 부분이었는데요. 치투 인증 케이스를 착용해야 15W 무선 충전이 가능한 25Hz와는 다르게 맥세이프 자석이 내장되어 있어 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무선 충전 속도는 애플 정품 2개 제품으로 확인해봤는데요. 충전 속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15W 무선 충전과 차이나는 결과를 보여주더라고요. 아이폰 에어의 경우 낮은 출력이지만 무선 충전기의 발열 차이로 인해 충전 속도가 더 낮아지는 결과로 보이고 지난번 확인했던 일반 모델의 경우 초반 빠른 출력과 함께 더 높아지는 온도로 출력 제어가 빠르게 발생하면서 충전 속도가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다는 느낌. 충전기의 발열만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면 15W 충전기만으로도 25W 충전기보다 더 빠른 충전이 가능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이었는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앵커코리아에서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정식 출시된 치투 스탠드가 회로에서 발생하는 열을 하단으로 내려두어 출력 저하를 방지해둔 제품이기 때문인데요. 애플 25W 충전기와 비교해보니 후반으로 갈수록 더 빠른 충전이 가능해지는 모습으로 충전기 발열을 제어하는 것만으로 더 빠른 충전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C2 보조 배터리는 잘 팔리는 제품이라길래 궁금해서 같이 받아봤는데요. 외부 알루미늄 프레임을 이용해서 열을 골고루 분산되게 만들고 제품 온도 상승을 빠르게 감지하는 부분으로 온도 센서를 위치시켜 스마트폰과 배터리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도 빠른 충전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더라고요. 사용된 배터리 역시 품질 좋은 배터리로 제품 안전을 위해 여러가지 신경 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1.5cm의 얇은 두께에 1000mAh 용량으로 너무 작은 용량은 아쉽고 높은 용량은 두꺼워서 불편했던 분들이 사용하기 좋아 보이더라고요. 두 제품 모두 부착면에 스크래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리콘 마감 처리된 디테일까지 C2 충전기나 보조 배터리로 고민하고 있던 분들은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고정 댓글로 링크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앵커. 열관리 방식도 알아봤는데요. 두 제품 모두 후면 발열이 더 높은 모습과 최대 온도는 유사하지만 빠르게 최대 온도에 도달하고 서서히 낮아지던 25H와는 다르게 서서히 상승하다가 최대 온도로 유지되는 차이를 보여주었고 아이폰 에어가 결과적으로 더 높은 안정성을 보여주지만 테스트 시작과 함께 성능이 낮아진 상태로 유지되는 모습으로 서서히 낮아지는 25H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모습. 어떤 이유로 이런 차이를 보이는 건지 이따가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아이폰 에어는 25H보다 얇고 유광 티타늄 프레임은 너무 아름다웠지만 전 후면 모든 유리가 끔살당했다는 사실은 25H에서는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마음이었는데요. 어쩌면 뜬금없이 범퍼 케이스를 출시한 이유가 이렇게 될 거 다 알고 만든 거 아니면 아니겠지만 궁금하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에어 모델에 들어간 세라믹 두 유리는 어째서인지 같은 유리가 들어갔다는 17% 유리보다 더 약해진 모습. 모서리에서 쿠쿠다스처럼 바스라지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며 끔살당했던 이유를 예상할 수 있었고 25H에 들어갔던 세라믹 두 유리와는 좀 많이 비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후면 유리도 확인해봤습니다. 후면 유리도 확인해봤는데요. 전작 세라믹 실드와 비슷하지만 미묘하게 더 약해진 것 같다는 느낌. 얇아지면서 약해졌던 25H의 비터스트 유리보다도 약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충격에 가장 쉽게 노출되는 렌즈 부분도 다른 렌즈들과 비교하면 그렇게 튼튼한 정도는 아니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쁘죠? 언제나 적응되지 않는 순간입니다. 너 지금 괜찮아? 저는 꽤 행복한 비서랍니다. 행복한 비서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열어줘야 합니다. 혹시나 나 때문에 불행해지면 미안하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을 분해할 땐 보통 다른 영상들을 참고하지 않고 분해하는 편입니다. 열어보며 알아보는 과정까지 모두 언박싱의 재미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뒷판을 열었어야 했다는 사실을 방금 알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조심스럽고 집중해서 분해해야 합니다. 저번 영상에서 나사를 구분해두고 조립 안 했다고 여러분들께 혼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짜로 이쁘게 조립할 예정입니다. 완벽하게 분해하고 이쁘게 조립해서 나사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줄 것입니다. 제품을 분해한 뒤 가장 먼저 궁금했던 디스플레이 유리부터 확인해봤는데요. 튼튼하면서 얇게 만들기 위해 기존 유리에서 반사방지 코팅층을 제거했던 25H와는 다르게 코팅층을 유지한 채 유리 부분을 얇게 만들어 긁힘 내성이 좋은 쿠쿠다스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후면 유리 역시 비슷한 두께로 17% 유리보다 두껍고 16 시리즈보다 얇아진 모습. 쉽게 바스라지던 부분은 개선되지 않고 스크래치 내성만 조져버린 모습을 바라보며 역시 케이스 장사가 돈 많이 되는 게 분명하다는 앞에서 확인하는 것 깜빡했던 카메라 솜과 렌즈 두께도 확인해봤습니다. 메인 회로를 충분히 얇은 두께의 적층형 구조를 넓게 만들고 더 두꺼워지는 AP 부분의 공간 확보를 위해 프레임에 구멍을 뚫어 베이퍼 챔버를 통해 열을 배출시키는 구조였던 25H와는 다르게 하단 부분을 얇게 상단 부분을 두껍게 만들어 AP가 들어가는 공간을 확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메인 회로가 닿는 후면 유리 부분에 얇은 열차단 패드와
그라파이트 시트를 조합시켜 회로에서 발생하는 열이 직접 전달되지 않고 천천히 골고루 퍼지도록 만들어둔 모습. 전면은 프레임을 한번 거쳐가면서 디스플레이로 전달되는 구조로 성능 향상을 위한 열 관리가 아닌 외부에서 느껴지는 온도 상승을 최소화시키는 설계로 만들었기 때문에 두 스마트폰에서 성능 저하 그래프와 고온 지점이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캐시 메모리. 문득 캐시를 외치던 친구가 생각나 이번에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분해해봤는데요. 요게 A19 프로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A19 프로칩 위를 덮고 있는 D램이다. 램이에요. 12기가 역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는 부모님 말 틀린 거 하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경도는 3번이었습니다. 욕 많이 먹고 있는 모노 스피커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경도는 5번이었습니다. 프레임도 확인해봤습니다. 테두리는 티타늄, 내부 프레임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티타늄이 많이 튼튼했기 때문에 얇은 두께로도 휘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배터리는 25Hz에 비해 더 얇은 배터리가 들어있었고 용량도 더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배터리는 뭐랄까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졌기 때문에 다음 에어 보조 배터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애플에서 출시한 초슬림 스마트폰 아이폰 에어는 얇고 가볍다는 건 마음에 들었지만 단단한 프레임에 비해 쿠쿠다스 같은 유리의 구성은 좀 많이 아쉽다는 느낌. 떨어뜨린다고 무조건 파손되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뜬금없이 파손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건 생폰 사용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서비스 센터 방문하는 게 취미인 분들이 아니라면 케이스는 웬만하면 사용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번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되었기를 바라며 여러분과 함께 리뷰하며 배워가는 성장형 유튜버 궁금하기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